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이제 4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목적, 그 다음에 뭐 전환가액이라든지 전환행사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중에서 리픽싱 조항이라든지 풋옵션, 콜옵션 이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주가 흐름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게 되면 4시 44분에 이 전환사채권 발행 이 결정 관련 38회차입니다. 그러니까 38번 정도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채권 발행이 있었다는 거죠. 요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 44분이기 때문에요. 시간에 이제 주가를 보면 초기에는 한 300원 정도 올라서 4시 반까지 있다가 44분에 이제 그 공시가 뜨고 난 다음에 소폭 빠졌죠. 5시 반까지 40분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5시 50분 6시에는 300원 400원 올라서 시간에는 이제 400원 올라서 0.49% 82,500원으로 일단 끝났고, 거래 규모 자체도 누적으로 한 35,000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생명과학도 40원 정도 0.27% 올랐고요. 제약은 0.71% 150원 빠졌고, 테라피틱스도 50원 빠졌죠. 글로벌은 20원 정도 올랐고, 파나지는 35원 올랐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5원 올랐고,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5원 정도.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뭐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600억이니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공시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주가가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구간에 이제 있는 어떤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 하나하나, 공시 하나하나 잘 해석해서 투자 판단에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6시 넘어서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속성장, 기업은 본래는 이제 지속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고잉 컨선이니까. 근데 기업의 목적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이게 이제 가장 기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기업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 예, 경영 안정성 강화, 그러니까 재무구조의 어떤 뭐 탄탄화, 뭐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경제적 대외 변수에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뭐 금리 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금리 인상기에 제약바이오가 한 3년 동안에 이제 주가도 빠졌고, 경영 상황이 결국 자금이 돌지 않는 어떤 부분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이제 극심하게 되었고, 금리단의 부담으로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 회사채, 그 다음에 12BW 발행을 얼마만큼 좀 선제적으로 하느냐. 근데 HLB 그룹은 이쪽에는 좀 탁월한 어떤 이제 감각이 뛰어난 어떤 진양군 회장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M&A 확장도 하고 R&D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이사의 결의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부상에 현금 유동성이 65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이 유가증권이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특별하게 이제 뭐 자금이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간암 신약이 허가받으면 이제 기타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자금이 소요되는 이런 어떤 비용들에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그 해당 자금들은 유가증권 발행 규정에 따라서 공모 형태로 이제 조달된 자금은 자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영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자금 조달한다. 요런 어떤 형태로 회사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신약 허가 이후에 그러니까 올 16일 이전에 이제 허가가 되면 그 미국에 진행될 대규모 마케팅에 대한 어떤 자금은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으로도 이제 2022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그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현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충분히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신약 허가의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인 만큼 미국에서 초기 마케팅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이번에 조달된 자금의 일부를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내외 다수 투자 회비를 진행해 왔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투자 유치 관련되는 기사가 주말에도 나왔고 이전에도 그 1월 달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일부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내부 프로세스상 투자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1차 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못한 바 2차 자금 조달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계속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대형 투자기관과도 투자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그 R&D 가치의 어떤 인정을 받으면 확장이 되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금 유입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뭐 코스피 이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른 어떤 위치에서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유리한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회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주가나 시가총액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 주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적으로 신약이 허가되고 나면 이제 투자를 희망하고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초기에 이제 뭐 그 임상 이상이나 일상에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는 거는 성공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확장을 이제 보고 이제 전략적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망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 김도현 HLB 사업총괄 CEO 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자금 조달은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 이게 결국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몇 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엄청 지금 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 상황의 어떤 변화, 뭐 금리, 환율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문제없이 R&D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또 이번에 또 했다. 그래서 가남 신약의 영업이익이 복귀할 때까지는 회사 경영에서 안전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에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그 이번 10위 말고 차후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이제 전략적 투자 국내든 해외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금 조달이 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 공시 관련되는 내용 이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4시 44분에 나온 겁니다. 자, 무기명시 무보증이죠. 사모입니다. 이 공모가 아니라 사모 형태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회사가 사전에.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사모 쪽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작년 12월 달부터 HLB는 한 100만 주 이상 그 행사 전환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돼서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뭐 일부 뭐 회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롭게 또 이제 이 사모에 뭐 반응한 투자자들이 다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규모가 600억입니다. 이전에 2022년도에 이제 3천억 넣는 유상증자에 비해서는 뭐 자금 규모가 작습니다만 600억이면 작지가 않죠.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금 조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회사가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장기적인 호재로 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전극 취득 자금 여기에 이제 해당되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 나중에 뭐 주식 전환이라도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 목적 자체는 이 부분들을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채무 상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부채를 이제 줄여가지고 재무 상태를 이제 건전하게 하는 형태죠. 이제 이번에 하는 건 운영 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할 때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R&D 비용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기사 난 거 보게 되면 엘레바가 뭔가 좀 이제 직판하면서 그 마케팅 비용에 이게 들 때는 여기도 좀 뭐 지원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 자체가 일반 판관비 쪽으로 들어가니까 운영비에 들어가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면서 600억을 사전에 이제 그 다시 또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4%고요. 표면 이자율이 1%니까 시중 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호 쪽에 이제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을 안 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만기까지 가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뭐 받으니까 안전장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채권자들은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할 때 이제 어떤 식의 이점이 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사채 만기일은 2027년도입니다. 예, 올해가 4년도니까 예, 5년, 6년, 7년,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채 발행 방법은 3호. 그 다음에 전환가액이 이제 중요하죠. 보통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윗단에다 전환가액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호재로 반영해서, 왜냐하면 그 채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전환가액을 현재가보다 높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환가액은 물론 이제 리픽싱이 됩니다만 기준되는 부분이 79,670원이니까 현재가 부분에서 살짝 조금 밑단에 있는 뭐 요런 어떤 흐름으로 되고요. 전환해서 이제 발행하는 그 전환에 따라서 이제 발행할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75만 주. 75만 주. 근데 이제 리픽싱이 되어 가지고 밑단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올라가서 주식수가 상향 리픽싱이 나오면 또 줄 수도 있고 하향 리픽싱이 나오면 주식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전환 청구 기간도 중요한데요. 내년도 이제 3월 달이니까 이 채권 발행으로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물량 부담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도 전환 청구는 내년도부터 하는 거니까 지금 올해 그 내년 1년도까지는 당장의 오버행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리픽싱에 따라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가액 조정,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조정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전환가액보다 낮을 때는 낮은 가격으로 이게 이제 하향 리픽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상향 리픽싱도 이제 상향 조정, 뭐 하향 조정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 리픽싱은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55,000원대까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 이하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80,000원 부근에 이제 전환돼 있다가 거기가 80,000원대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55,000원이니까 한 뭐 25,000원이니까 한 30% 정도 기준가 대비해서 조정이 가능한 어떤 수준의 형태로 나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일은 납입일은 그 8일입니다. 예, 오늘이 4일이니까 6일날에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 청약을 하고 3호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납입은 현금으로 하는 거고 이사의 결의일은
예, 오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콜옵션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풋옵션은 이 채권을 이제 가지는 사람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 나 그냥 상환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청구 기간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 이제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또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 풋옵션도 이제 2025년도 7월 달부터 가능한 조건이고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를 좀 보시게 되면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증권사죠. 증권사 여기 들어가 있고 미래셋도 지금 받습니다. 여기 보면 10억, 30억, 30억.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이게 포르가죠, 포르가. 이전에도 이제 포르가는 HLB 계열 쪽에 3호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 조합이 뭔지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조금 뭐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3호 펀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3호 펀드는 이제 뭐 이 그 전문 투자 자격이라든지 규모가 딱 이렇게 뭐 매덕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신기술 쪽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개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격이 그렇게 제한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수수료도 좀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제한이 좀 없고 정권사에서 이제 이 그 신기술 조합 관련되는 부분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포르가 신기술 조합 35가 70억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 JST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 이제 또 이번에 또 소지섭 씨가 또 10억 정도 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을 해소해서 또 넣는지 새로 투입하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 이제 HLB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시비가 들어와서 재무적으로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전환가액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지금 현재가 좀 더 좋으려고 하면 훨씬 더 밑단에서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시비는 아니고 자금의 이제 조달 목적으로 봤을 때 운영자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만 선제적으로 이제 재무구조의 안정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부분들 당장의 오버행 이슈가 올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1년 뒤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5월 달에 허가의 결과에 따라서 해외 또 국내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조달 관련되는 이슈가 이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이제 진행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주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600억의 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